네,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 이탈리아에서 사라졌던 외교관인데, 북한의 외교관인데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지금 촉각을 본도세우고 있는 건데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열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18년도에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없어진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18년 11월 20일 날 북한에 복귀하기로 돼 있었는데 며칠 앞두고 잠적을 해가지고요. 약 8개월 정도 도피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 대사관에 이제 동유럽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와서 네. 거기서 다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사는 대사지 왜 대사 대리죠? 이게 왜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원래가 그 밑에 있었던 이제 3등 서기관이었는데요. 예. 3등 서기관이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무관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성남 대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이 2017년 9월 달에 핵실험, 육체 핵실험을 하자 추방당했습니다. 이태리 정부로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공석이 되니까 조성기를 이제 1등 서기관으로 변경해가지고 예. 대리대사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하면은 직급은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이제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관리하는 뭐 그런 정도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성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굉장히 고위직인지 그리고 저희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집안도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일부 언론에 잘못 알려졌듯이 고위직은 아닙니다. 방금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3등 서기관에서 대사가 부재하던 이제 1등 서기관으로 직책을 변경한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 서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과장급 과장 정도 그 내외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리대사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집안 배경을 보면은 이제 북한판 그 금수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인도 그 외교부에 이제 북한 외교부 의전국장을 했던 장인을 두고 있고요. 네. 또 뭐 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홍콩 대사와 태국 대사를 역임했고요. 또 자기 본인의 부친도 아프리카 주재 대사를 했을 만큼 상당히 이제 배경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20대부터 북한에 이제 고위층들이 살고 있다는 이제 중구역의 연화동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태리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집안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대사라는 게 저희 보도를 보면은 무슨 사치품 밀수나 뭐 이런 데 좀 관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예, 사실은 지난번에 스페인 대사관이 습격당했을 때도 또 스페인 대사관이 뭐 사치품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사관의 임무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동유럽을 통해 가지고 그 물자 조달이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공간들이 사치품 조달의 창고로 이용되는 건데 뭐 주 업무라다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량농업기구나 국제농업개발기구 같은 이제 유엔 기구나 관련 단체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주된 임무는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식량 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어떤 가족에게서 이제 언론에 유출이 돼서 지금 보도가 된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우리 정부도 이 조성길 씨가 망명한 사실을 계속 감추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전체로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8개월간 유럽 내에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프랑스나 미국 망명을 시도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입국은 원치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부인 이 씨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이 상당히 이제 좋은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조성길 대리대사보다도 더 집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행은 계속 끝까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도 뭐 우리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 뭐 누설했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그 부인이 지금 그 조성길 대리대사랑 한국에 와서는 별거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제 희망을 계속 표현했다고 보고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 본인은 북한으로 가게 해달라라는 지금 호소를 계속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제 당장 이제 북한에서 반응을 할 텐데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한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태영호 공사 이후에 이제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사례로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에 왔던 외교관의 사례를 보면은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자식들이 남겨져 있을 경우 입적을 하니까 이제 그 이적을 한다든지 해서 호적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큰 이제 그 처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가지고 주로 이제 제3국으로 망명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 이거 좀 상당히 좀 처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그 최근 6월달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우리 태영호 공사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에 네. 대해서는 뭐 배신자라든지 범죄자, 뭐 인간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혹독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그분이 이제 자진해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조성길 대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온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른 나라를 망명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한국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용히 지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이제 공개돼 버린 이 사건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내일 모레가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자신 체제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바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유경식당에 이제 그 여종업원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남북관계 안 좋았을 때는 북측에서 계속 그 송환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당창건 행사 이후에 북측에서 특히 이제 그 요번에 조성길 대리대사의 부인인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북송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북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